8월 14일 두산전 12대2로 큰 승리 거두었고요. 오늘의 승부처는 오늘 사실 뭐 아주 정석적인 승리를 거두긴 했는데 저는 1회 초 2사 만루에서 전준우 선수가 선취 타점을 내주면서 경기의 시작을 잘 풀어낸 것이 굉장히 주요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고 롯데야 사익동 오리지널 아이고 롯데야 루피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8월 14일 두산전이고요. 12대2로 아주 뭐 큰 승리를 거두었고 오늘 타선이 아주 활발하게 터졌고 또 선발의 김지웅 선수가 좀 힘든 피칭을 했지만 5이닝을 막아주면서 아주 오랜만에 좀 편안한 승리를 거두었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를 뭐 좀 정리하자면 승리의 요소들이 여러모로 완벽했던 경기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먼저 선취점이 1회 바로 나왔고 그 다음에 선발이 5이닝 이상의 호투를 보여줬고 그 다음에 2회에도 바로 도망간 점수가 나오고 뭐 오늘 1회, 2회, 3회, 5회, 6회, 8회, 9회 이렇게 점수가 나면서 두 번 말고는 계속 점수가 나서 뭐 적절한 타이밍 계속 도망간 점수가 나고 특히 1회 말에 위기가 있었는데 그 위기 때 실점을 안 하고 네 바로 2회 초에 도망을 가면서 좀 승리를 할 수 있는 거를 쉽게 가져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상식적인 개투가 연결이 되면서 물론 좀 이 점수 차에 이 선수를 기용을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조금 하긴 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팀이 어찌됐건 좀 불펜이 너무 헐겁기도 하고 또 어제 비가 와서 쉬었기 때문에 월요일 화요일 휴식이 있었다 보니까 조금 뭐 안전한 개투로 연결한 것 같은데 어찌됐건 이해가 안 되진 않았기 때문에 상식적인 개투가 있었고 또 9회 마지막에 박승우 선수가 에러가 있긴 했지만 뭐 그때는 이미 심패가 기운 상태였기 때문에 어이없는 에러나 어이없는 보네드 플레이가 없는 경기를 해서 이 5가지 제가 항상 얘기하는 이 승리의 5가지 요소가 갖춰졌기 때문에 승리를 할 수가 있었던 경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경기였습니다. 네. 그렇고 승부처는 앞에 말씀드렸듯이 1회 초 전준우 선수가 쳐주면서 이긴 것 같고 이게 왜 승부처로 꼽았냐면은 그 선두 타자가 1회 초에 이런 찬스가 깔리고 나서 점수를 못 내는 경우가 제법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고승민, 손호영의 안타로 1-4-1 2루를 깔아놓고 이 찬스에서 레이스 선수가 해결을 못 해줬단 말이에요. 네, 해결을 못 해줘가지고 여기서 이제 자칫 그대로 찬스가 끝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어지는 나승엽 선수가 보이넷을 얻어내면서 2-3루를 이어주고 특히 원볼 투 스트라이크로 몰린 상태였는데 3볼 볼 3개를 연거푸 골라내면서 보이넷을 얻어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연결고리 역할을 나승엽 선수가 해줬고 보면은 제구도 다 나쁘지 않은 4, 5, 6구였거든요. 보면 4, 5, 6구가 전부 다 엄청 그 빠진 공들도 아닌데 나승엽 선수가 침착하게 잘 골라낸 것 같고 역시 나승엽 선수가 공을 잘 보기 때문에 기본적인 에버리지가 유지가 되고 또 기복도 크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귀중한 보이넷 이후에 전준우 선수가 오늘 6번으로 출장을 했고 지난주에 이 타순으로 나와가지고 3호영, 4레이에스, 5승엽, 6 준우로 나와가지고 좋은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도 같은 라인업을 들고 나왔는데 전준 선수가 그 2사 말루 찬스에서 좋은 타격을 해주면서 2점을 만들어냈어요. 예, 그래서 투볼 원스트라이크에서 4구째 포크볼 정중앙에 들어온 걸 놓치지 않고 타격을 해가지고 선취 타점을 만들어줬고 이게 결국 결승 타점이 됐기도 하고 그래서 승리를 할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뭐 전준우 선수가 역시 뭐 수훈 선수이기도 하고 오늘 뭐 엄청난 활약 4안타 5출루 5타점 2루타 2개를 기록하면서 뭐 최고의 모습 보여줬고 오늘만큼은 전틀한 입국 모드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좋은 활약을 할 수가 있었던 거는 역시나 6번 타순으로 내려온 것이 가장 좀 좋은 결과가 나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도 틀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3할에 다시 수복을 했고 좀 좋지 않은 모습이 복귀하고 계속 나왔어가지고 저도 사실은 좀 안 좋은 얘기도 했고 한데 다시 올라왔죠. 그래서 어느샌가부터 이제 회복이 돼가지고 타점도 잘 먹어주고 있고 보면은 한 7월 30일 정도부터 한 보름 정도 기간 동안은 꾸준하게 타점을 생산해주고 있고 특히 8월 11일 3타점, 8월 14일 5타점 이렇게 하면서 기대하는 모습, 주장다운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점도 어느새 60타점이나 먹었어요. 85안타 60타점인데 근데 이제 그 안 좋은 얘기를 들었던 게 사실 수치상으로는 좋은데 이게 좀 스치가 많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할 때는 못 치고 안 중요할 때 많이 친다는 얘기가 있어 좀 느낌이 좀 강했기 때문에 그리고 결정적인 찬스일 때 3번에서 많이 끊어 먹었기 때문에 사실은 안 좋은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지금 3호영, 4레이에스, 5승엽, 6준우 체제에서는 그런 얘기가 안 나오죠. 왜냐면
3호형 4레이스 중에 둘 중에 한 명은 지금 해결을 해 주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깐 일단 1, 2번이 밥선 깔아주면 3, 4번 중에서 일단 해결이 되고요. 그다음에 5번인 나승엽 선수가 출루율이 워낙에 지금 4할이 높고 좋고, 그다음에 레이스 선수도 출루율이 거의 4할에 가까운 좋은 모습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1, 2번이 밥상 깔아주고 3, 4번에서 해결을 해주고 3, 4번도 출루 능력이 좋은 선수들이다 보니까, 네, 손호영 선수도 출루율이 3할 후반입니다. 그러니까 출루율이 좋다 보니까 여기서 또 밥상 깔아놓으면 5번, 6번 쪽에서 또 해결이 둘 중에 한 명은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좀 더 확률이 높아지는 효과를 거두게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순서가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윤동희 선수가 7번으로 내려왔는데, 이게 윤동희 선수가 7번에 있으니까 상당히 타선이 꽉 차 보이는 느낌이 있어요. 예, 그래서 윤동희 선수가 7번에 있을 선수의 성적은 사실 아닌데 OPS가 0.826이니까 윤동희 선수가 7번에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팀에 구멍이 없어지는 효과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6번 전준우의 기용은 정말 좋은 결과를 내고 있다. 그러니까 윤동희 선수는 사실 황청민 선수하고 붙어 있는 게 좋다고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하긴 했는데, 근데 지금 7동이건 아니면 7승민이건, 그러니까 윤동희 선수가 좀 타격감이 올라와가지고 2번으로 올라간다고 쳐도, 아니면 자투수가 나와가지고 윤동희 선수가 위로 올라간다고 해도 고승민 선수가 7번에 있어도 무섭긴 똑같거든요. 그래서 어찌됐건 6번 전준우는 뭐 본인도 그렇고 팀도 그렇고 최고의 기용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는 손성빈 선수의 활약을 또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손성빈 선수가 오늘은 안타를 한 개만 치긴 했는데 2루타를 쳤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황적으로 왜 중요하냐면, 그 상황이 1회 초에 선취 이득점하고 1회 말에 2사 후에 보이넷 2개 내주면서 이제 위기가 있었지만은 김진욱 선수가 잘 막아주었어요. 예, 근데 그러니까 이런 이어지는 상황들, 선취 득점하고 위기를 막고 나서 도망가는 점수가 나오는 순서로 이어졌는데, 이 패턴이 사실 그 우리의 좋은 흐름은 이어가면서 상대의 흐름을 차단을 하는 그런 흐름이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1사 후에 손흥민 선수가 2루타를 때려내면서 이 흐름을, 상대방의 흐름이 잘 막아놓고 다시 우리 쪽으로 확 가져오는 안타를 만들어줬고, 그리고 이어지는 황성민 선수의 3루타가 이어지면서 3대0으로 좀 선취 득점 후에 바로 추가 득점이 나면서 경기를 좀 많이 가지고 올 수 있었던 안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소중한 안타로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손성빈 선수를 제가 지난주 수요일 직관 이후에 계속 눈여겨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방송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날의 안타, 그날의 홈런과 그날의 어떤 경기 운영과 여러 가지 활약으로 인해 가지고 뭔가 손성빈 선수가 아래 깨고 있는 느낌이 좀 전 강하게 들거든요. 실제로 그 경기 뒤로 타석에서의 성적도 좋고요. 네, 실제로 그 경기 뒤로 타석에서도 보면은 8월 7일인가요? 지난주 수요일이면 네, 8월 7일이네요. 8월 7일 이후에 안타 1개 1개, 안타 2개 1개 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 그리고 보이넷도 뭐 골라내고 있고, 이런 식으로 매 경기 꾸준하게 안타를 생산을 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손성빈 선수가 올 시즌 동안 이런 모습만 꾸준하게 보여줘도 충분히 훌륭한 활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인도 좀 자신감도 생기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타율도 1할 2푼 1리로 올랐고요. 그 다음에 OPS도 0.7 가까이 지금 이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성빈 선수가 사실 지난달까지 7월까지 좋지 않다 보니까 포수 타석에서 너무 쉬어가는 느낌이 강했단 말이죠. 근데 손성빈 선수가 8월부터 맹타를 휘두르면서 더 이상 이 포수 타석이 쉬어가는 타석이 아니고 또 그 대타를 기용을 또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롯데의 포수 타석이 더 이상은 그 자동 아웃 타석이 아니게 되었다. 그래서 타순이 더 단단해지고 짜임새가 생겼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8화에만 놓고 보면 물론 표본이 지금 21타석밖에 안 되긴 하지만 타율이 3할 3푼 3리에 출루율이 3할 8푼 1리에 장타율이 7할 10푼 8리, OPS가 11.59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표본이 안 많긴 합니다만은 이런 좋은 수치를 기록을 하고 있다 보니까 롯데 타선이 진짜 쉬어갈 틈이 없는 그런 타선으로 이어진 것 같고, 그리고 박승욱 선수도 마찬가지예요. 박승욱 선수도 오늘 삼진이 3개 먹긴 했지만 멀티히트 경기를 또 했고, 어찌됐건 2할 6, 7푼에 왔다 갔다 하고 OPS는 0.7을 계속 넘어가고 있는 모습이고, 박승욱 선수가 좀 안 되겠다 싶을 때쯤 귀신같이 살아나는 모습을 올 시즌 내내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박승욱 선수도 어디 보자. 8월달 성적을 한번 볼 건데 8월달에 타율이 저조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7월, 8월에 지금 박승욱 선수가 타율이 2할 2푼 5리, OPS가 0.632, 7월에 8월에 타율이 2할 2푼 1리, 그 OPS가 0.693인데 막 좋진 않아요. 근데 그래도 OPS가 0.7 언저리에 붙어 있는 것만 해도 나쁘지 않단 말이에요. 왜냐면
거의 유격수로서 풀타임에 지금 출장을 하고 있는데 이 정도로 버티고 있는 건 저는 대견한 성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완전 뭐 자동아웃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잘 버텨주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진짜 안 되겠다 싶을 때쯤 해주는 건 진짜 이 선수의 능력이지 않나라는 네, 그런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아서 아무튼 손성빈 선수의 2회 초에 나왔던 이루타가 굉장히 또 컸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손성빈 선수를 굉장히 좀 응원하게 되었어요. 그런 수요일에 그런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아무튼 좀 이쁘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예, 그리고 김준욱 선수도 오늘 어려운 경기를 했습니다. 5보이넷을 내주면서 102개의 투구수를 5이닝 동안 기록했는데 3피안타 5-4-4-9 3삼진이에요. 그러니까 안타는 한 개밖에 3개밖에 안 맞았습니다. 그리고 실점도 한 개밖에 안 내줬는데 어려운 경기를 했지만 어찌 됐건 5이닝을 끌어줬다는 게 굉장히 대견하고, 사실 선발 투수의 가장 큰 덕목이 어떤 일이 있어도 이닝을 책임을 져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인이 컨트롤이 좀 난조가 있었지만도 5이닝을 채워줬다는 게 굉장히 좀 좋고, 시즌 4승을 달성을 했어요. 4승 무패를 달성을 했고, 그 12월에 상무 입대가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사실 올 시즌 활약이 좀 보고 있으면 군대를 보내기가 좀 많이 아쉬운 성적이 되고 있죠. 왜냐면 드디어 좀 감을 잡은 것 같은데 이 군대 보내자니까 좀 아쉽고, 사실 김진욱 선수가 로테이션을 지켜주지 못했다면 진짜 타수 팀 선발진이 답이 안 나왔을 거예요. 근데 김진욱 선수가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한현희 선수를 불펜으로 쓸 수가 있게 되었고, 한현희 선수가 불펜에 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팀이 좀 어려운 상황들에서 한현희 선수가 정말 애니코의 역할을 해주면서 좀 지금의 좋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김진욱 선수의 올 시즌 로테이션 합류와 그 로테이션에서 계속 버티고 있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좋은 활약을 해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5회 말에도 사실 항상 1회와 5회가 힘든 게 선발 투수의 숙명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 5회 말에도 선두 타자인 정수빈 선수를 보이넷으로 주면서 어렵게 출발을 했습니다만은 강승호 선수를 병살타로 잡아내면서 위기를 탈출을 잘 했고요. 예, 그리고 2사 5위에 제러드 선수한테 보내줬지만은 또 양의지 선수를 익수등공으로 잡아내면서 5이닝의 책임을 져줬습니다. 그래서 잘해줬고, 정답 라인업 네, 황고손, 레나, 전윤, 박손. 예. 이 순으로 아마 지금 흐름이 좋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이 순으로 계속 갈 것 같아요. 김태형 감독 스타일이 좌우놀이를 엄청 하는 스타일은 아니고 좀 결과가 좋게 나온 타수는 계속 가지고 가는 성향이기 때문에 아마 뭐 내일 또 사이드암인 그 최원준 선수가 선발이기도 하니까 굳이 이 타순을 건들진 않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계속 가는 게 좋은 것 같고, 뭐 앞에 말씀드렸듯이 윤동희 선수가 7번에 있는 것, 그리고 손성민 선수가 좀 레벨업을 하면서 또 쉬어간 타순이 없다. 그래서 그게 좋다라는 거고, 오늘 2루타를 9개나 기록을 하면서 정말 뭐 2루타 쇼를 보여줬고, 뭐 칠 때마다 장타가 나오길래 아이 참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루타가 오늘 한 개, 6개. 그러니까 2개 기록한 선수가 레이에스, 나승엽, 전준우 6개고 7개, 8개, 9개. 손성빈, 황성빈, 손호영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그 좀 재밌는 지금 상태가 기록이 있는 게 팀이 지금 홈런을 되게 많이 친 선수는 사실 없는데 그 두 자릿수 홈런, 그러니까 홈런을 적당히 많이 치는 선수는 되게 많아요. 그래서 지금 두 자릿수 홈런 6명에 더 플러스 알파도 될 수 있는 시즌인데 레이에스, 전준우, 손호영 11개, 윤동희, 고승민, 정훈이 9개예요. 그러니까 이 6명의 선수는 거의 확실하게 두 자릿수 홈런이 기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남은 경기가 39경기인데 이 경기 동안 윤동희, 고승민, 정훈 선수가 한 개를 못 치진 않을 것 같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나승엽, 박승욱, 손성빈 선수가 5개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박승욱 선수는 사실 뭐 거포형 선수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힘이 막 좋은 선수는 아니라 치고, 네, 나승엽, 손성빈 선수는 그 장타에 눈을 떴고, 특히 손성빈 선수는 최근에 장타력이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좀 몰아치기를 하면 혹시 나승엽, 손성빈 두 선수 중에 한 명 정도는 또 두 자릿수를 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예, 그리고 황성민 선수는 4개, 물론 홈런이 더 칠 것 같진 않은데 아무튼 이렇게 좀 되면서 정말 팀의 1번부터 9번까지 있는 선수 중에 홈런을 못 치는 선수는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두세 명이 펑펑 치는 것보다 오히려 1번부터 9번까지 모든 선수가 홈런을 칠 수 있는 선수가 되는 타선이 되게 좀 짜임새가 좋은 느낌이고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소총부대라는 얘기를 많이 하지만 이건 소총부대가 아니고 사실 박격포 부대 정도는 되죠. 그래서 2루타를 언제든지 칠 수 있고 홈런도 언제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굉장히 좋은 타선을 구축을 하게 된 것 같아서 뭐올 시즌 최대 수확은 역시나 이 황고, 손, 레, 나, 윤, 박, 손, 그러니까 이 중에서 황고, 손, 레, 나, 손
이렇게 선수들이 사실 지난 시즌까지 계산에 없던 선수들이지 않습니까? 고승민 선수도 물론 재작년에 좋았습니다만은 작년에 너무 안 좋았고 그런데 아무튼 뭐 올 시즌 이렇기 때문에 야구가 비록 좀 성적이 아직 밑에 있어도 보는 재미가 있고 좀 팬분들도 되게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 시즌 제가 느끼는 게 물론 KBO 리그 전체적으로 그렇긴 한데 팬들이 엄청 많이 늘었고 특히 젊은 여성 팬들이 엄청 많이 늘었고 야구에 딱히 관심이 없다가 갑자기 야구를 보는 팬들이 엄청 늘었는데 제 주위에도 되게 그런 젊은 여성 지인들이 되게 야구를 많이 보기 시작을 해서 저한테 야구를 많이 물어보기도 하고 뭐 자연스럽게 좀 얘기도 많이 하고 하는데 그 부분에는 이 유페이스 선수들의 활약이 역시 있지 않나 싶고 최근에 손흥민 선수의 인기가 상당히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왠지는 모르겠는데 저번 주에 활약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손흥민 선수의 이 감자 매력을 다들 느끼셨는지 갑자기 인기가 되게 많아져 가지고 개인적으로는 되게 뿌듯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고 또 한 개 얘기하자면은 그 투수 기용에서 불펜 기용에서 사실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잠깐 들긴 했거든요. 왜냐면 8대1 상황에서 한현희 선수를 냈습니다. 6회 말에 한현희 선수를 냈는데 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솔직히 좀 들긴 들었거든요. 근데 참 이게 이해가 안 되진 않았긴 했던 게 일단 비가 와서 많이 쉬었습니다. 그러니까 월화를 쉬었으니까 불펜에 좀 운영의 여유가 있기도 했고 사실은 한 저번 달까지 같았으면은 '이런 경기에 한현희, 진해수, 김상수 필승조를 투입을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은데 오늘 경기 같은 경우에는 물론 그런 생각이 안 들진 않았습니다마는 팀 불펜이 너무 헐거고 또 좀 여유 있는 기용을 하다가 경기를 그르친 적이 많고 또 팀이 지금 흐름이 좋은데 또 그런 좀 안일한 기용을 하다가 경기를 내주게 되면 치명상이기 때문에 좀 총력전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다는 게 좀 이해가 된다는 게 좀 어이가 없긴 한데 아무튼 안전한 기용을 했던 것 같고 특히 김상수 선수는 1.1이닝 멀티이닝을 또 띄워주면서 정말 고생을 많이 해줬습니다. 아무튼 그렇고 그나마 3회 9회 초에 석점이 추가 득점이 나면서 그나마 9회 말에는 박진 선수가 나와서 경기를 마무리가 할 수 있었던 게 다행인 것 같아요. 만약에 추가 득점이 안 나고 7점 차로 9회 말이었으면은 제가 봤을 땐 김호중 선수를 냈을 것 같습니다. 확실하게 가기 위해서. 네, 왜냐면 또 그 9회 말에 깔끔하게 못 맞고 수비 이닝이 길어지면 그것도 야수들의 피로가 누적이기 때문에 김호중 선수가 나왔을 것 같은데 박진 선수가 또 깔끔하게 마무리를 잘 해주면서 경기를 잘 마무리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경기는 참 오랜만에 이 승리를 위한 5가지 요소들이 딱딱 맞아떨어졌던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이렇게 경기를 잘 치렀습니다. 그리고 내일 경기 이제 광복절의 경기고 그런데 박세용 선수와 최원준 선수의 맞대결이 예정되어 있고요. 최원준 선수가 올 시즌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썩 좋진 않고 최근 페이스도 좋진 않은데 다만 7월 16일 롯데전에서 5이닝 무실점을 기록을 했고 그 뒤로 LG전에 5이닝 동안 3실점 SSG전 6이닝 2실점 키움전에 안 좋았고 5이닝 3실점 4실점인가요? 네 그렇고 SSG전에 무너졌습니다. 2.2이닝 동안 7실점을 기록을 하면서 굉장히 안 좋았는데 근데 일단 그 롯데와의 맞대결에서 결과가 좋았다는 게 약간 찜찜하기도 하고 또 지지난 등판 특히 지난 등판에서 엄청 두드려 맞았기 때문에 사실 두 경기 연속으로 이렇게 두드리 맞진 않거든요. 보통의 많은 투수들이. 그래서 그게 약간 찜찜하기도 하고 오늘 우리 팀 타선이 19안타에 12득점을 냈다 보니까 오히려 그게 좀 불안하긴 합니다. 근데 안 그러길 바라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박세웅 선수가 일단 지난 등판에서 또 좋지 않았죠. 그러니까 완연한 회복세를 보이다가 완전히 또 무너지는 모습 보여줬는데 또 두 투수 다 직전 등판에서 안 좋았는데 좀 정신을 차리느냐의 싸움인 것 같기도 하고 또 박세웅 선수가 올 시즌 분명히스럽게도 연승 스토퍼라는 이 오명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오명이라기보단 그게 결과로 나온 상태니까 물론 이제 지난 두산 등판에서 8이닝 3실점에 굉장히 좋은 투구를 했습니다. 완투패를 했는데 요런 좋은 기억만 가지고 투구를 하면 더 좋겠죠. 근데 또 7월 3일 두산전에서는 4이닝 동안 6실점으로 좋지 않았는데 8이닝 3실점의 기억만 가져가면서 또 잠실이었으니까 그때도 본인의 공을 던져야 될 것 같고 박세용 선수가 결국은 역할을 해줘야지 우리 팀이 지금 좋은 흐름인데 더 이제 나아갈 수가 있고 지금 힘들게 5위 SSG하고 3.5게임 차까지 따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무조건 다 이겨야 되는 상황이고 제가 뭐 올 시즌 솔직히 어렵다 이런 얘기도 많이 했지만 그리고 많은 팬분들이 생각하시겠지만 항상 이런 흐름에서 고꾸라지면서 그럼 그렇지로 가는 게 이 팀의 특징인데 SG가 일단 오늘 비가 와서 못하면서 경기를 밀리게 됐고 또 그 엘리아스와 유키시 선수의 맞대결이 하게 되는데
선배 매치업에서 좀 유키 선수가 지난 등판 워낙에 안 좋았다 보니까 좀 그렇긴 한데 어찌됐건 우리 이기놓고 생각을 해야 되고 그리고 3.5 게임 차면은 진짜 이제 가시권인 건 맞거든요, 솔직히. 근데 여기서 연패를 한 번 하면 못 따라가고 연패는 절대 하면 안 되고요. 저도 한 번 지고 바로 또 연승으로 가야지 이게 따라갈 수 있는 층차가 또 3.5 게임 차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희가 지금 경기 수가 제일 많이 남았습니다. 네. 38게임이 남은 상태인데 아무튼 가능성이 아직 남아 있고 특히 주말 사직 키움전이 제일 무서운데 두산전이 위닝 정도로 끝내고 이게 이제 3게임 정도 따라갔다 칩시다. 네, 그런 상태에서 꼴찌 키움을 사직에서 만나니까 다들 기대감에 꽉 차가지고 말루 3위 연속 만원간중이 차는데 참담한 3연패를 당하고 망하는 게 이 팀의 패턴인데 부디 안 그러게 기대를 하고 개인적으로는 3위 중에 하루 정도는 비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3년 전을 하면 수입당할 것 같아가지고 좀 불안한데 안 그러기 진짜 바라고 이가 그 패턴이 너무 몇 년 동안 반복이 되니까 좀 무섭거든요. 안 그랬으면 좋겠고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뭐 애매하게 5위 하면 뭐하냐 어차피 바로 떨어질 건데 이런 것도 맞는 말씀이지만 팀이 7년째 플레이 포시즌 못 나갔기 때문에 진짜 5위에서 와이드카드 찍먹이라도 하는 게 맞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총력전을 하는 게 맞다고 보고 5위를 할 수 있으면 5위를 할 수 있는 운영을 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비록 애매하게 6, 7위로 시즌을 마감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저는 뭐 지명권 때문에 일부러 좀 설렁설렁한다 이거는 사실 좀 안 맞는 것 같고 최선을 다하는 게 맞고 그리고 우리 팀이 뭐 1라운더 1차 1순위 선수 데리고 온다고 잘 키우는 것도 아니고 해서 그냥 5위를 목표로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찍먹이라도 해야 되고 그것이 이 팀 선수들한테 주는 메시지가 분명히 많이 있을 거거든요. 우리도 할 수 있다. 그리고 올 시즌에 아쉽게 5위로 맛만 봤으니까 내년에 더 잘해가지고 좀 제대로 된 플레이오프 포시즌 경기를 해보자 라는 목표의식이 생겨야 되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라도 지금 어찌됐건 눈에 들어오는 상황이 됐으니까 정말 최선을 다해서 무조건 이겨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박세영 선수가 사람다운 투구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익동 오리지널 알고로 대오피였고요. 재밌게 보고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원투지 롯데 자이언츠